안녕하세요. 산의 성우 미스터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사우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잠시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요. 마음만 먹고 계속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도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책도 구매했습니다. 새해는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기한 힘을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우 여러분도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힘을 주는 따뜻한 에세이로 2023년 1월호 사보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계절을 나는 건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테죠. 내게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정답게 논일며 아주 잠시 스쳐도 아주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대로 흔들림 없이 느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좋겠어요. 김예진. 풍경 에세이 새해 고군산 군도에서 희망을 안다. 글 최갑수 자유기고가. 고군산 군도 대장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 물이 지어 떠 있는 섬들의 물이죠. 모두 63이나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너머 아득한 수평선을 밀어 올리며 해가 뜹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으니 내 가슴 속에서도 뭔가 뜨거운 것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의 실수는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1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해외사업지원처 리스크관리부 장은경 대리입니다. 개면회원 새해에는 사후 여러분 모두 바라는 일 이루는 행복한 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골드 버튼의 주인공. 한전인을 위한 진심을 짓다. 사옥건설처 사옥공사실. 글 장은경. 한전인들이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사옥이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는 공간이고 한전이라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담아내는 건축물이다. 이처럼 소중한 공간인 전국의 한전 사옥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바로 사옥건설처다. 그 중에서도 사옥공사실은 전국의 사옥 건설 현장을 누비는 우리 회사 사옥건설의 주역들이다. 최근 3년만 해도 경인권 통합물류센터,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전력 ICT센터, 에너지파크전시관, 부여지사, 서광주지사, 남양주지사, 광주지사, 영종지사 등 일반 사옥은 물론 특수사옥까지 수많은 우리 회사의 공간을 지어내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이다스의 감독들. 그야말로 사옥건설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특히 사옥공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빈 땅에 번듯한 건축물을 세우고 낡았던 사옥을 깨끗한 사옥으로 마법처럼 변신시키는 실행자들이다. 하나의 건물을 완공하면 머릿돌에 감독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공사 감독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올라간다는 자부심 또한 크다. 사옥공사실의 사옥건설 성과로 인하여 한전 부동산 자산의 현대화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크다.
또한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축 업무를 진행하며 건축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보람이 큰 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가 감독한 건축물에서 최소 30년 이상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보람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이들은 말한다. 현장은 그야말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한다. 감독은 이 같은 돌발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예측 불허라는 측면에서 올해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세종통합지사 신축공사도 다르지 않다. 비정형 스타일의 건축 디자인을 가미해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세종통합지사 신축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사옥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과 내부 고객과의 입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옥공사실 직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곤 한다. 다소 치열하게 느껴지는 설전은 사실 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현장 감독은 여러 공사 업체들과 납품업체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줄다리기를 조율해야 한다. 그래서 면밀한 기술적 지식과 노련함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여느 공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사옥 건설 현장도 안전이 최고의 화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에는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안전과 동시에 품질 관련 법규, 절차를 지키며 작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상반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장은 열악하다. 감독들은 전국의 사옥 건설 현장을 담당하기에 현장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상주해야 하면서 현장 소음이나 분진 등에 노출된다. 또 출장 근무를 하다 보니 주로 숙박을 모텔에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이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단다. 사실 이렇게 고생해서 이룬 성과물이지만 고객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개인마다 취향과 필요가 다르기에 모든 사람의 눈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모든 직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사옥을 목표로 사옥 공사실 사람들은 오늘도 현장을 누빈다. 내가 사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지은 사옥이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땀과 눈물을 바친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된 부분을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만족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옥공사실 감독들은 전국의 한전 사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전한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색으로 돌아보는 나. 그리고 우리. 글. 강진우. 새해가 이제 막 밝았다. 나와 주변을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색은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 있다. 나의 성향과 닮은 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컬러 테라피와 함께라면 가능한 일. 충북 보은지사 사후 5명은 이 색다른 여정에 기꺼이 승선했다. 나에게로 떠나는 색깔 여행. 컬러 테라피는 크게 2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의학에 활용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치료법이고, 둘째는 동양 철학 사상인 사주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향과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고 이를 통해 나와 주변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개성 분석법이다. 연말 연시를 맞아 보은지사 사후 5명과 함께할 컬러 테라피는 2번째에 속한다. 개개인의 생김새와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열풍 덕분이었을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는 사후들의 들뜬 목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준비를 마친 한국 컬러 테라피 학회 유경자 미술색채 심리 강사가 오늘의 수강생들을 2팔 벌려 환영했다. 보은지사 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컬러 성향 검사를 통해 나를 돌이켜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이해하는 컬러 테라피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현재의 겉모습에 집중하는 퍼스널 컬러와 달리 내 성향을 반영하는
이른바 휴먼 컬러를 알아봄으로써 더 나은 삶과 인간관계를 가꿀 수 있는 색깔 밑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있다. 특정 색에 둘러싸였을 때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잃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컬러 DNA라고 정의한 유경자 강사는 사우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에게로 떠나는 색깔 여행에 나섰다. 우리를 비추는 색색의 거울, 휴먼 컬러. 어떤 사람의 생각, 행동, 풍기는 분위기는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휴먼 컬러는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인지 컬러, 외부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언행을 나타내는 행동 컬러,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과 분위기를 드러내는 기질로 나뉜다. 강의는 먼저 각자의 생년월일을 통해 인지 컬러와 행동 컬러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기에 각 색깔에 담긴 의미가 정확하게 개개인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지 컬러와 행동 컬러를 파악한 다섯 사우는 나랑 똑같네 라는 감탄사를 연신 외쳤다. 보은지사의 막내 라인을 맡고 있는 사원 3명과 인자한 안내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선배를 위해 컬러 테라피 강의를 신청했다는 고객지원팀 한효정 사원이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색깔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는데 색의 의미와 저희들의 성격을 비교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많은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그렇지. 그러고 보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색이 저와 우리를 곱씹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새해를 앞두고 재미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에요. 이해와 배려로 더욱 아름답게 채색된 동료애. 이제는 인지 컬러와 행동 컬러를 토대로 기질을 분석할 차례. 사우들은 유경자 강사와의 개인 면담을 통해 내 안의 나에게 한 발짝 더 깊이 다가섰다. 유경자 강사가 때때로 자신과 다른 분석이 나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우들에게 휴먼 컬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휴먼 컬러는 통계학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자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내용과 만난다면 과감하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휴먼 컬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색을 통해 진정한 나에 대해 알아가기예요. 나에게 속한 3가지 색을 통해 한 단계 나은 사람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분석 내용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분석 결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동료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원래 그랬어요? 묻는 모습과 이내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려의 모습이 한동안 이어졌다. 고객지원팀 김혜선 대리가 문득 우리 강의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긍정의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강의 마지막 순서가 찾아왔다. 사우들은 자신과 가까운 3가지 색깔을 활용해 회색빛 숲 그림을 형형색색의 활기로 가득 채웠다. 각자가 그리는 나와 우리, 그리고 희망찬 새해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줌인. 현장의 숨은 영웅을 만나다. 정리 장은경. 위기를 이기는 진정한 힘은 현장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진심을 다하는 현장의 한전인들이 있기에 한전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오랜 세월을 지속해가고 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 동안 현장의 숨은 영웅 2022 히든 히어로가 발굴됐다. 역시 올해도 3단계 심층 심사로 공정을 기하여 선발된 히든 히어로 선발대회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현장에선 그를 슈퍼맨이라 부른다. 주영남 광주전남본부 개통운영부 과장. 자타공인 송변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달인 주영남 과장은 변전 6년, 건설 12년, 개통 2년의 업무 경험을 통해 광주 전남 본부의 까다로운 설비 보강과 변전소 건설의 실적을 쌓아왔다. 광주 전남 기설 변전소 60여 곳을 직접 현장 검토한 후 기설 변전소 설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연계 잠재 용량 180메가와트를 확보하여 568억 원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 연계 장기 대기 고객 민원을 해결했다. 현재 그는 개통 안전화를 위해 전사 최초 광주 전남 재생에너지 지역 관제센터 구축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 전남 본부 신재생팀에서 그는 슈퍼맨으로 통한다. 팀 내 유일한 기성 직원으로서 직원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나타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실력으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영등포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김다솔 영등포 전력지사 변전부 대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안전 담당자들에게 특히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김다솔 대리는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소화해냈다. 특히 치밀한 계획과 대책으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무사고, 무재해 사업소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신광명, 광명선로, 구공선로 등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설비 고장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현장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며 전력지사 관내 지하 변전소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기여했다.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대단하지만 동료가 긴급 업무로 야근을 하거나 과부하로 힘들어하면 다가가서 도와주며 큰 힘을 보탠다. 자기 일엔 똑부러지는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일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따스함으로 현장을 누비는 그녀는 영등포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현장에서 빛이 나는 진또배기 일꾼 최상욱 경기본부 요금관리부 대리.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 일당백을 외치며 엄지척을 든다. 누구나 추천하고 싶은 직원으로 영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악성 민원, 부실 채권 회수 현안 문제 등을 척척 해결하고 고객들과의 소통도 능수능란한 해결사이다. 특히 채권 회수 분야에서는 그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 기존의 수금 방법에서 벗어나 수금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열성적인 노력으로 부실 채권 회수와 채권 회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일례로 그는 현장을 발로 뛰며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를 확보하여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서는 전사 최초로 승소함으로써 향후 정기요금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 같은 성과로 소송 업무 능력과 채권 회수 경험을 쌓아온 그는 2022년 경기본부 수금 업무 마이스터로 선정되어 후배들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첫 마음의 열정과 뛰어난 통찰력의 한 걸음. 이경환 경기북부본부 지역협력부 안전품질팀 과장. 이경환 과장은 입사한 지 18년이 흘렀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으로 배전 분야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앞장서곤 한다. 다년간 배전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업무 지식을 기반으로 전북본부 배전센터 구축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다. 배전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업무를 경험한 이경환 과장은 지난 지사가 2013년과 2017년 최우수 사업수에 선정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남다른 통찰력과 관심으로 끊임없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업무 제안 40건에 특허 출원은 20건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이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발 한 발에 진심을 실어왔다. 그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오정임 제주본부 에너지효율부 수요운영팀 과장. 오정임 과장은 30년 동안의 다양한 업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 미처리 업무를 날카롭게 분석해 해결함은 물론 사전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다. 또한 제주 지역 태양광 상계거래 접수 및 PPA 전력 구입비 지급 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새로운 영배 4.0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여
상계 거래, 고객 명의 변경 절차 개선 등 그가 낸 다수의 업무 제안이 시스템에 적용된 바 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 상황 발생 시 오 과장은 어김없이 상황실에 미리 나와 제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강성 민원 응대를 도맡아 한다. 평소에는 신입사원들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며 유쾌한 사무실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의 대명사이다. 굳은 현장에서 빛나는 울산의 보배, 전호충 울산지사 배전운영부 대리. 유난히 빈번한 울산 태풍 피해 현장에서 전호충 대리는 새벽부터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밤을 지새우며 선로 순시, 전문회사 시공 지시와 안전관리까지 맡아 처리하는 등 재해 담당자 못지않은 활약을 했다. 그는 휴일이나 야간, 새벽 시간대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우선에 나온다. 한편 그는 특고압 이격거리 확보용 T형 완철 등 9건의 특허 등록 출원을 실시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울산 지역 내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압 고객 설비 관리와 기술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본부 내 154kV 이상 설비 관리 1인자로 타 지사 신규 공급 및 증설 업무 지원 직무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다. 굳은 현장을 지키며 힘들어하는 동료에게는 응원가를 불러주는 그는 울산지사의 보배로 통한다. 인생 사진관. 사진관의 행복이 찰칵찰칵. 우리는 3대 가족입니다. 남대구지사 고객지원부 윤성민 사우. 글 김진. 자유기고가. 두꺼운 겨울 외투는 잠시 벗어두고 옷장 안으로 여행을 떠난다. 우아한 블루 원피스와 망사장갑, 레드립이 더해지니 눈앞에 완벽한 모던걸이 등장한다. 쑥스러운 표정으로 모던걸을 바라보는 사이 브라운 수트에 나비 넥타이를 맨 모던보이의 코디도 끝났다. 와, 정말 예쁘고 멋져요. 개화기 시절로 돌아간 부모님을 보자 어린 부부는 환호를 했다.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선지 엄마 아빠 뒤로 몸을 숨기는 두 아이도 회색 수트 착장 완료. 드디어 윤간의 3대가 사진관 나들이를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 사랑스러운 나의 부부. 50여 년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온 노부부. 그 부부를 닮은 어린 부부가 옆으로 나란히 섰다. 어느 날 집에 걸어둔 50여 년 전 부모님 결혼식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 요즘의 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윤성민 대리는 문득 핸드폰 속 사진첩을 가득 채운 아이들이 생각났다. 아이들 사진은 참 많은데 부모님 사진은 찾기 힘들더군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민 씨가 인생사진관에 사연을 보낸 이유다. 특별한 오늘을 기억하기에 요즘 유행하는 개화기 콘셉트가 안성맞춤.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마음에 드는 의상을 갖추니 1900년대 멋쟁이 모던 가족으로 변신 완성이다. 이숙자 여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들의 말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어머니. 아버지도 화려하게 단장한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동안 SNS에서 자주 보던 레트로 의상을 직접 입어보니 인싸 느낌이 난다며 아름씨도 신이 났다. 서문시장에서 연애를 시작한 부모님. 회사에서 만난 어린 부부. 일터에서 만나 일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온 모습도 두 부부는 닮았다. 부모님은 60년 가까이 대구에서 지내셨어요. 젊은 시절 서문시장에서 커튼 가게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전문적으로 올곧게 해내오신 그 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노부부를 바라보는 어린 부부의 눈길에는 존경이, 그들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눈길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력 사업 일에 아들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기전자에 관심이 많던 아들의 한전 선택은 한 가지의 뜻을 두고 뚝심 있게 걸어온 아버지의 직업 철학과도 닮아 있었다. 조금 더 특별한 우리만의 5주년 리마인드 웨딩. 윤성민 대리는 연상연하 부부다. 한 달 30일의 프러포즈로 시작한 로맨스 커플이다. 1일 1고백을 한 달 동안 했어요. 라는 성민 씨의 너스레에 1일 1설렘이었어요. 라고 센스 있게 받아치는 아름 씨. 누가 봐도 어울리는 천생연분 천생배필이다. 6년 반 사랑을 키워온 성민 씨와 아름 씨는 2017년 겨울 결혼을 했다. 겨울은 부부에게 더욱 특별하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3대가 모여 리마인드 웨딩을 하기로 했다. 웨딩 촬영 이후로 처음 하는 기념사진 촬영이라 뭔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성민 씨의 말에 메이크업하고 의상 고르면서 결혼기념일은 혼자가 아니라 부부로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는 만큼 부부와 가족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들과 다 함께 기억하는 5주년이라 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아름 씨가 덧붙였다. 포즈를 취한 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촬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아이의 관심을 잡아 끌기 위한 장난감의 개수가 늘어났다. 말하는 그림책, 붕붕이, 로봇, 비눗방울, 뽀로로까지 동원했지만 오후 1시, 낮잠 시간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준브라더스, 서준, 하준의 잠투정에 사진관 식구들까지 나섰지만 역부족.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아이들과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어야 되는 어른 간의 재밌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준아, 이리 온. 초코 먹을까? 할머니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초코 과자를 손에 든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에 조르르 달려가는 아이들. 마지막 콘셉트의 사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 아이들이 평소 어린이집에서 오후 4시쯤 어머님 댁으로 하원해요.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죠. 성민 씨와 아름 씨는 육아를 도와주는 부모님 덕분에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며 언제나 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했다. 무엇이 똑같을까? 똑 닮은 붕어빵 3대. 이날의 베스트 사진은 단연 윤씨네 붕어빵 3대다.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빵 터지길 수차례.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아름씨도 시트콤 같은 이 순간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를 연신 두른다. 주변 지인들께서 저와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아들은 멀리서 봐도 붕어빵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닮은 3대의 가족 사진을 만들어 보여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성민 씨의 상상은 현장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다. 초음파 사진부터 닮아서 깜짝 놀랐었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더 놀랐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아름 씨도 붕어빵 에피소드를 보탠다. 아들과 손자 중에 누가 더 예쁘냐는 물음에 질문도 끝나기 전에 손주라고 대답하는 할아버지. 손주가 자식보다 더 귀여워요. 자식 본 것처럼 신기하고 내 아이들 낳았을 적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여유가 부족했는데 손주들 태어나서는 육아도 하면서 더 즐겁다며 행복한 표정이다. 성민 씨는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부모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장성할 때까지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하루라도 젊으실 때 함께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라며 오늘의 인생 사진을 기억한다. 성민 씨와 아름 씨가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과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10년마다 찍어서 남기는 게 윤씨 가족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아들아 고맙다. 한국전력에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버님이 답했다. 윤브라더스는 할머니 품에서 그 사이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